의사하고 환자 사이에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 코디네이터 과정을 또 한 6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암 환자들하고만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공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계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 2021년 1월 달에 나으암원을 개원을 해서 암 환자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인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치료 방향이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가 돼야 하는데는 이런 정설이 잘 없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힘들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소총 한 방으로 맞춰서 잡을 수 있는 암은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산탄총을 써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 환자하고 맞아 떨어지는 치료법 하나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환자들한테 어떤 그 암을 치료하는 데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물하고 미네랄. 그래서 물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는데 실제 우리 환자들 보면은 물을 되게 우리 암 환자들 보면 물 많이 안 마셔요. 그냥 밥 먹을 때 먹고 나면 갈증 나니까 물하고 마시고 아마 그렇게밖에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500cc짜리 물 한 병 들고 다니면서 마시거나. 근데 실제 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은 약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우리 몸 안에서 해독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세포 안을 깨끗하게 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암을 예방도 할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활하게 생리적 반응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면역 조절도,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물에서 같이, 물만 가지고 단독으로 되진 않아요.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 미네랄이에요. 대부분 우리 암을 치료하는 의사분들이나 치료받는 우리 환자들이나 미네랄에 대해서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미네랄은 아주 중요해요. 특히 미네랄 중에서 칼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방금 말한 물 같은 거,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물만 마시면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칼륨을 같이 먹으면 칼륨이 세포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항상 있을 때 미네랄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륨 같은 경우는 생리적 조절도 하지만 암에 도움도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암에서 중요한 미네랄은 우리가 쉽게 구하는 미네랄이 얼마든지 채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미네랄 워터를 마시거나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히토류예요. 히토류 우리가 배터리, 전기 배터리 할 때만 나오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런 히토류가 거기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생리 반응에서도 히토류가 아주 좋아요. 히토류라고 하면은 아주 미세한 양의 미네랄들을 말하거든요. 우리 보통 자연계 한 60개 종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 20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개 정도의 히토류가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암을 치료하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어 있지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유전자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생리 반응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미네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미네랄들이
있는 저는 그 제품이라든지 자연 어떤 미네랄 워터라든지 식품이라 이런 것을 많이 찾는데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풀빅산. 우리가 풀빅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뭐 풀빅산, 뭐 탈모 치료제 같은 거 나오고 하는데 아마 환자들도 잘 모르고 의사들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풀빅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풀빅산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원래 풀빅산이 이렇게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실라짓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실라짓이란 용어 자체가 이 기적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추출해가지고 그 물을 마신 분들이 암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보니까 이게 풀빅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빅산이 인도에서 실라지 기적의 물이라는 뜻을 알려줬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효능이 인정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풀빅산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질환이죠. 암뿐이 아니고 뭐 자가면역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성 이런 질환들의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빅산을 먹게 되면 이 풀빅산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이 풀빅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토류, 미네랄들을 우리 혈액으로 배출해주고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풀빅산이 다시 붙잡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는 미네랄 공급, 그 다음에 해독을 해줘요. 또 하나는 풀빅산이 좋은 거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 조절 기능. 그 다음에 암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암세포 바깥에 이 신호전달하는 산화질소를 높여가지고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서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풀빅산은 암을 예방하는 용도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성분이라 할 수 있고 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로 암을 치료받는 사람이 나중에 암이 재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이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성분이고 풀빅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환자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발 전이 된 환자들이 항암도 뭐 포기했던 환자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서 와 있는 환자들한테도 이런 치료를 해서 전이가 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또뭐 하직 부종이 엄청 심했는데 하직 부종이 가라앉고 하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그런데 상당히 치료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풀빅산을 직접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풀빅산이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가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빅산 제품들을 대개 외국에서 이렇게 직구를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개는 보면 합성품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천연을 말하는 거예요. 합성품들은 제가 말한 효과를 그렇게 다 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쭉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 풀빅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국내에 있는 풀빅산이 식용으로서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음료로서 나와 있는 것은 그것도 천연으로 지하 800m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물에서 천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금속이 없고 그래서 음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거고 앞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풀빅산을
내 건강을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생각합니다.